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제 2번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살펴보고요. 역시 대표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기능론과 갈등론이고요. 기능론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능론적 관점 보면은 사회 수많은 직업들은 기능적으로 중요도가 다르다고 하네요. 그죠? 예, 제가 이제 병원을 예를 들었는데 항상 병원이라는 사회 구조가 있어요. 사회 구조. 기능론 같은 경우 갈등이나 기능은 전부 다 이 사회 구조 안에서 그 모습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 테두리가 있어야 되고요. 병원 사회 구조. 그 병원 안에는 이제 우리 여러 직업이 있어요. 그죠? 직업을 한번 써볼게요. 역시 병원 원장이 있고요. 그죠? 원장은 의사겠죠. 뭐 의사. 그죠? 또 그다음에 간호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 그냥 직원이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 직업이 있어요. 각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원장, 뭐 의사, 직원, 간호사 이렇게 있는데요. 서로가 뭐예요? 서로 상호 의존돼 있죠. 그죠? 그래서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병원이라는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 수많은 직업인데,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병원 안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기능적으로 중요도가 다르다고 보는 거겠죠. 당연히 원장과 의사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직원 순이겠죠. 그래서 이 원장, 의사, 간호사, 직원 간에 어떤 차등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등적 보상 체계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직업별로 중요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차등적 보상 체계에 따라 더 중요한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희소 가치가 더 많이 분배된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보통 소득이죠. 그죠? 소득이 다르게 이제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소득이 이제 다르게 분배된 결과가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론에서 봤을 때는 사회 불평등 현상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고 이게 있어야 오히려 사회가 원활하게 병원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원장, 의사, 간호사, 직원이 월급이 똑같아 해봐요. 그죠? 그러면 누가 의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소득 차이가 있어야 된다. 차등 분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불가피하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보편적으로 보고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없는 사회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서 불가피하다라는 거, 꼭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자원의 배분 기준을 개인의 노력과 능력, 업적. 그렇죠. 이 의사가 되기 위해, 원장이 되기 위해,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과 능력, 업적 등이 이제 반영이 돼서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다. 이게 중요한데 또 그죠? 이 사회 구조의 안에 이 병원의 시스템은요, 모두 이 직원들, 원장, 의사, 간호사 직원이 모두가 합의한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의했다 그러면은 기능론. 아니다. 지배계급이 유리하게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갈등론이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 정당한 기준, 즉 병원이면은 병원 안에서 병원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가 배분이 되는 겁니다. 쉬는 날도 다 그렇게 정하는 거고요. 그죠?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원이 배분이 된다. 당연히 소득이 더 많이 배분이 된다. 자, 그래서 기능을 좀 보시면요. 개인적으로는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그쵸? 그러니까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의사가 되려고 하고 원장이 되려고 하는 거죠. 구성원 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데 기여합니다. 자, 각 지위나 직업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된다. 이 표현도 기능론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노력에 따라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면서 사회가 전체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기능론이 보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관점이죠. 자, 이제 갈등론을 좀 볼까요? 갈등론은 다르게 볼까요? 갈등론도 사회 구조에서 보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이번에 회사로 볼까요? 회사라는 사회 구조에서 자본가가 있을 거고, 회사를 세운 자본가가 있을 거고, 회사에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노동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급론 할 때도 봤지만 자본가는 지배계급이고 노동자는 이제 피지배계급으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간에는 항상 대립과 갈등의 상황입니다. 그죠? 갈등론에서는 그렇죠. 자,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갈등론에서는 이제 자본가와 노동자가 항상 대립 갈등의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볼게요. 사회에 존재하는 직업의 기능적 중요도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중요도를 나눈 거는 너네 기능론이 너네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의사도 뭐 의사가 생명을 살리니까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제 생각하지만 성형외과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생명을 살리는 건 119 구조원도 생명을 살리는데 왜 119 구조원과 의사와 월급 차이가 그죠? 소득 차이가 이렇게 크냐.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배 집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특정한 직업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그쵸? 그러니까 지배 집단이 자기네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직업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특정한 직업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사회적 희소가치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 중요한 게 어딨냐 이거죠. 그죠? 회사에서 자본가만 중요합니까? 노동자가 없으면 회사가 못 돌아가죠. 그죠? 그리고 권력이나 재산, 가정 배경 등의 지배 집단만의 합의가 반영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소득을 나눠 가져갈 때, 그죠? 아까는 기능론에서는 이 구성원 모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갈등론에서는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합의가 됐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지배 집단에게 유리한 기준이다. 또는 뭐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다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그래서 직업의 중요도가 아니라 지배 집단의 권력과 강제에 의해서 배분이 됐다. 사회적 기능을 보시면 사회적 희소 가치가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다. 기능론과 반대죠. 그죠? 오히려 그 지배계급의 힘, 그죠? 또는 가정 배경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 그죠? 계급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지배계급에 유리하게 이 시스템을 짜놨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유리하게 즉 계급을 재생산, 그죠? 부모가 자본가 계급이면 자녀도 이제 자본가 계급이 될 수 있도록, 그죠? 부모가 의사면 자녀도 의사가 될 수 있도록 계급이 재생산되도록 유리하게 구조를 짜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지금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기능론적 관점은 일단, 기능론적 관점은 사회 불평등 현상은 보편적이다. 그죠? 갈등론적 관점도 보편적이다. 이거는 똑같아요. 공통점입니다. 그죠? 근데 기능론적 관점은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사회 불평등 현상이 없으면 누가 열심히 노력을 발휘하고 그죠? 능력을 발휘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게 가장 큰 특징. 없으면 안 된다. 갈등론에서는 이거는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는 수단이고 그죠? 네. 사회 불평등 현상은 없애버리고 균등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제거의 대상으로 봐요. 제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제거의 대상 그리고 불가피 대상 이렇게 다르게 본다는 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들은 특징들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기능 갈등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기능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차등 분배된다라는 거고 갈등론은 가정 배경이나 그죠? 지배계급에게 유리하게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차등 분배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 문제는 좀 페이지 넘겨서요. 53페이지에 있는 문제. 여러분 잠깐 멈추고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해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보겠습니다. 수능 문제인데요. 다음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나왔으니까 역시 기능이나 갈등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기능이나 갈등이 되겠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자격 있는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상, 즉 차등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차등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난다. 이게 뭐예요?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고 이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는 바로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등 분배라는 단어가 포인트예요. 그죠? 기능론이에요. 자, 옳은 거죠. 1번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편적이지만 제거로 보는 거는 이제 갈등론이죠. 갈등론이고 기능론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봅니다. 틀렸고요. 2번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는 중요도에 따른 위계 체계가 존재한다. 그렇죠. 직업별로 중요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차등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이제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대립 관계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한다. 자, 당연히 갈등론이죠. 네. 틀렸고요. 4번 A가 부모의 경제적 지위라면 자, A의 이제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그죠? 그러면은 자녀의 사회적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B에 그죠? 이거는 이제 갈등론의 입장이죠. 갈등론의 입장이고 만약에 이거를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라고 바꾸면은 답이 될 수 있겠죠. 기능론이겠죠. 그죠?
5번. A가 희소가치의 균등 분배. 균등 분배는 이제 갈등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능론 같은 경우는 차등 분배가 높을수록 개인의 성취 동기가 높아진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등 분배로 바꿔주면은 또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